앞뒤로 이렇게 딱 서요. 도망 못 치게. 강제로 끌고 가고요. 올라가서 가위에 바지가 다 찢기고 착착착 찢어서 이렇게 몇백 명 이렇게 모여 앉아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생활 11년 차 된 윤미소라고 합니다. 북한에서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를 가고 싶었는데 이제 조금 경제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1학년 정도 다니다가 그 학교에 김정수 대학교 연구실 관리원으로 일했습니다. 그 연구실에서 진행되는 수업이 있어요. 혁명 역사라는 과목이 있는데 북한의 3대 장군의 혁명 활동을 가르치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학생들이 들어오면은 신발 벗어라, 낙서하면 안 된다, 조용히 해라, 좀 그런 것들을 통제하는 일을 했어요. 일단은 졸리면 안 돼요. 네, 그러면 그 교수님들 앞에서 막 가르치다가 졸리면 끌고 나가요. 많이 북한도 변해가지고 재미없는 수업이다. 뻔한 것들을 많이 가르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너무 재미없으면 애들이 자요. 그러면 뒤에 가서 졸면 안 돼요 했는데 어떤 학생이 이제 낙서를 막 한 거예요. 그래서 낙서를 했는데 뭐 졸리다. 이제 마음에 그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그 친구는 사실 그러면 안 되는데 바로 이제 교수님한테 그 꼰지른다고 해야 되나요? 찔러가지고 바로 끌려나가서 그런 적도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친구한테 너무 미안한 것 같아요. 진짜 많죠. 저희 고향이 국경이랑 좀 가까운 지역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한국 드라마나 이런 매체들을 정말 쉽게 많이 접하거든요. 사실 한국 드라마나 이런 것들을 얘기를 못하면 축에도 못 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일상처럼 대화를 하는데 이제 몰래 이제 대화를 하고, 일단은 패션에 아주 민감하고요. 양강도 해산 부심이 있어요. 여기 뭐 이제 그 막 분당하면 분당 부심 있는 것처럼 그런 부심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평양 애들보다 조금 잘 입어, 니네보다 좀 깨어있어 라는 부심이 있고, 그리고 드라마 이런 것들을 엄청 쉽게 접하다 보니까 한국에 대한 문화를 되게 잘 알아 라는 부심이 좀 있는 것 같아요. USB, 뭐 MP3 이런 것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할 때 제가 한국으로 왔거든요. 처음에는 이게 사실인가? 좀 이렇게 보다가 나중에는 계속해서 좀 보다 보니까 저게 진짜 사실인 것 같다. 좀 가서 살고 싶다.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싶다. 라면서 거의 좀 그 중국을 통해서, 밀수를 통해서 많이 좀 보는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작은 USB로 보다 보니까 좀 더 쉽겠죠. 저희는 잡힐 그런 이제 요소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뭐 좀 크고 CD를 넣을 수 있는 녹화기가 있어야 되다 보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는 조금 돈 있는 친구들은 그 중국에서 나오는 작은 CD 그 기기가 있어요. 요만한 진짜 손바닥만한 CD 하나만 딱 넣을 수 있는, 이렇게 접으면 딱 들고 다니고. 그래서 돈이 있는 친구들끼리 모여서 한국 드라마 보기 위해서 중국에서 구매를 해다가 이제 그렇게 봤거든요. 그래서 집 문 다 잠그고 안에서 담요 뒤집어 쓰고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봤는데, 지금은 USB로 엄청 보더라고요. 그랬으면 좀 더 많이 받지 않았을까 싶어요. 무서워가지고는 못 봤거든요. 네. 저도 되게 충격적이었죠. 북한의 시민들, 여성들한테 옷을 입을 수 있는 인권에 대한 자유를 안 주면서, 김주애가 10대밖에 안 됐잖아요, 사실. 근데 시스루를 입고 등장을 한다? 김정은의 딸이 10대밖에 안 됐으면 사실 교복을 입고 나야 되는 게 정상이거든요, 북한 같았으면. 근데 그것도 아니고 넥타이도 매지 않고 시스루 옷을 입고 등장을 하길래, 북한이 패션에 대한 어떤 이런 것들을 보여주려고 하나? 그 김주애가 10대밖에 안 됐지만 김주애의 어떤 우상화에 대한 다 컸다라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나? 아직도 의문이기는 해요.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제가 만약에 지금 시기에 북한에 있었다라고 하면은 나도 시스루 입어도 당당하게 입을 수 있는 건가? 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김주애니까 입을 수 있고 너는 안 돼 라고 하면은 너무 억울할 것 같은 거예요. 반감이 굉장히 들 것 같아요. 예전에는 통제를 하면 됐지만 지금은 MZ세대들도 많이 등장하고 북한 사이에서 해주는 게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민심이 점차적으로 나라가 우리한테 해주는 게 뭐가 있냐라고 하면서 어떤 그 장마당이라는 게 굉장히 형성이 되고, 그 안에서도 한국의 드라마들, 해외의 어떤 다양한 매체들이 이렇게 많이 거래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당연히 그 한국의 드라마 그리고 패션, 메이크업, 꾸미는 거에 대한 관심사가 되게 높았고 그게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점점 더 커졌던 것 같아요. 별명이 골목대장이었어요. 네. 그 이유는 입고 싶은 옷을 입잖아요. 그러면은 입는 족족 다 걸리는 거예요. 도로를 이렇게 다니면 북한은 규찰대라고 있어서 학생들을 단속을 해요. 근데 그게 이제 단계별로 있어요. 소년 규찰대, 청년 규찰대 이렇게 해가지고 규찰대들이 쫙 있어요. 길을 이제 가면은 청바지 너무 입고 싶은데 뭐 여기처럼 막 찢어지거나 이런 걸 입는 것도 아닌데 일단은 단속을 해요. 북한은 정말 세상에 부러움 없는 우리 어린이들의 왕이고 이런 그러니까 칭찬을 많이 하는 이 북한은 못 입게 하나 그런 반발심이 계속 생겨서 앞으로는 도로로 안 다니고 골목으로 다녀야겠다. 그래서 골목으로 계속 다니다 보니까 별명이 골목대장이 됐습니다. 교복 입고 이렇게 뭐 초상화 배지도 무조건 해야 되고 넥타이도 무조건 하잖아요. 오후 시간에는 무조건 일하러 나가요. 뭐 잔디를 뜯는다거나 아니면 농장 가서 농작물 이제 거둔다거나 이건 무조건 필수거든요. 그러면은 그때 입는 게 내가 입고 싶은 옷. 왜냐면 작업복으로는 누가 이제 말리는 사람은 없어요. 대신에 질타는 받아요. 쟤는 자본주의 날라리 막 그러던가 말던가. 근데 그 주변의 친구들도 이제 딱 그 여기 한국에 있는 것처럼 북한에도 그 날라리들이 이제 모이는 그룹이 있거든요. 그룹들끼리 네 청바지는 자수가 이게 있고 내 청바지는 찡이 막혀 있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모여가지고 밭을 갈고 김 메거나 막 풀 뜯으러 가는데 이제 그런 옷을 입고서 이렇게 다녀요. 그러다가 시범기에 딱 걸리잖아요. 그러면은 강제로 끌고 가고요. 앞뒤로 딱 서요. 도망 못 치게. 그리고 저희는 일단 죄인이잖아요. 그러면 고개 푹 숙이고 머리도 못 들고 그냥 가는 거예요. 끌고 가는데 북한은 차가 없잖아요. 도로를 이렇게 행진해서 가야 되는데 행진해서 가는 그 자체가 그냥 죄인들인 거예요. 그 해산시의 청년동맹까지 끌려가려면 1시간 한 10분 정도 걸어가야 되거든요. 1시간 10분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제 그 비판무대에 올라가서 가위를 가지고 가위에 바지가 다 찢기고 착착착 찢어서 이렇게 하면서 거의 이제 찢어버리고 다시는 못 입게 그냥 아래를 그 싹둑싹둑 다 잘라버려요. 정말 어렵게 공수해온 바지인데 그러면은 저는 그 찢기면서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의 어떤 그런 마음보다는 진짜 비싸게 어렵게 주고 산 바지인데 이 바지 어떻게 또 구매를 하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눈물 뚝뚝 떨구면서 그리고 제일 제가 옷을 입고 제일 힘들었던 그 상황이 있었는데 그때는 학교에서 청년 동맹에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비사회주의 문화를 더럽혔다는 모임이 있어요. 그런데 가면은 학생들이 진짜 한 몇백 명 이렇게 모여 앉아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간부들이 앞에 쫘라락 앉고 잘못한 친구들이 쫘라락 앞에 서가지고 비판을 받는데 하루 종일 비판을 받거든요. 그럼 저희는 고개 숙이고 진짜 허리 아프고 목이 아프고 앞에서 정해져 있어요. 누구는 이걸 비판하고 누구는 이걸 비판해라. 그러면 거의 뭐 오늘은 30명이 얘네를 비판해야 돼. 그럼 그 30명의 비판을 다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듣고 나면은 진짜 눈물, 콧물 다 짜내고 목이 다 아프고 진짜 서서 다리가 아프고 하루 종일 그렇게 비판을 받은 적이 있어요. 네, 입고 싶은 옷을 입었다는 죄가 큽니다. 일단은 먼저 비판을 해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어느 고등학교의 누구누구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인용을 해야 돼요.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셨습니다. 지금도 너무 생각나요. 학생의 기본 의무는 이제 학습이며 저는 이런 학습을 잘하는 학생이 아니라 오히려 하지 말라는 자본주의에 대한 이런 불건전한 사상을 받고 이제 사회주의 도덕에 어긋나는 이렇게 물을 흐렸다. 내가 아무리 다니면 무슨 물을 흐리긴 얼마나 흐렸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물 흐린 거에 대한 비판을 쫙 써내려가요. 그리고 마지막에 말씀으로 끝나요. 말씀은 토 하나라도 틀리면 안 돼요. 그래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면은 토가 살짝 틀려도 괜찮아요. 근데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면은 똑같이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토 틀리면은 똥무는 어떻게 우리 장군님의 말씀을 그렇게 틀리면서 불건전한 사상을 가지고 있다도 이렇게 비판을 받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그때 제가 15살이었어요.
네, 소년단련대 돈이 좀 있으면 그 학생들을 이렇게 인수를 하는 제일 높은 사람이거든요. 그 청년동맹 지도원이랑 좀 친했어요. 뭐 담배 한 보루 거기에다가 밀수로 들어오는 중국술 한 병 막 이렇게 주면은 풀려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은 소년단련대까지는 안 가도 돼요. 근데 이제 조금 경하잖아요. 그러면은 한 30일 소년단련대 가가지고 계속 노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대신에 거기 가서 먹고 자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출퇴근처럼 아파트를 짓잖아요. 그러면 거기 가서 벽돌 나르고 시멘트 계속 나르고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30일. 그리고 조금 더 심하다 하면은 3개월짜리 소년단련대가 있어요. 제 친구는 이제 3개월을 갔다 온 친구가 있어요. 가가지고 애들이 막 너무 비실비실 못 먹고 막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다니는데 정말 돈이 있는 집인데 어쩔 수 없이 걸렸잖아요. 그럼 걔네는 그냥 가서 먹고 놀고 그냥 거기에서 일수만 채우고 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다 싶으면은 일을 계속 애들이 한 14살, 15살, 16살밖에 안 된 애들을 그렇게 노동 현장에 이렇게 막 부리는 거예요. 앞뒤로 또 감시하는 지도원들이 서가지고 야 머리 박아! 막 똑바로 못 걸어! 막 이러면서 다니거든요. 그때는 그냥 저희가 봤을 때 걔네가 불쌍하다보다는 아이고 자본주의물에 또 젖어가지고 쟤네가 저렇게 또 죄를 짓고 다니네. 그냥 이 정도? 근데 지금은 오히려 그런 행위를 하거나 한국 드라마를 봤다거나 이러면은 아예 그냥 이제 사형까지 해버리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그런 법이 없었는데 지금은 아예 김정은이 들어서면서 그런 법을 만들어 버렸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대에 거기에서 나올 수 있었다는 게 참 나는 감사한 일이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친구들끼리 이제 모이면은 너 어제 천국의 계단 봤어? 막 몇 화 봤어? 막 이렇게 얘기하고 근데 대신에 이런 얘기를 하는 친구들이 정말 목숨까지 바칠 만큼의 친해야 되거든요. 아니면은 누군가가 나 쟤 너무 싫어 라고 해가지고 꼰지르면은 그때는 바로 또 이제 단련대를 가야 되잖아요. 너, 나, 그리고 우리 잡히면은 서로 이렇게 얘기하자 라고 이제 약속을 공유한 친구들끼리만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친구들은 축에 못 끼게 해요. 우리가 한국 드라마를 본 거를 그거를 모르는 애들이 진짜 선생님이랑 친하고 이런 애들이 있는 데서 얘기를 하면은 바로 잡혀가야 되잖아요. 우리 저쪽으로 가자 해가지고 몰래 조용한 잔디밭에 가가지고 너 어제 뭐 봤어? 누군가가 망을 봐요. 보면서 온다 하면은 다른 뭐 장군님 얘기 막 하고 막 이러고 있다가 또 다시 없어지면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뭘 보다가 들켰을 때 한 명은 CD 바로 이렇게 부셔가지고 이제 아궁이에다 집어넣어요. 북한은 이제 아궁이가 있으니까 아궁이에다 집어넣어서 빨리 불살라 버려야 되고 이제 이런 착착착 죽이 맞는 친구들이 꼭 그렇게 서로 얘기를 할 수 있지 아무한테나 이렇게 말을 못합니다. 이건 뭐 딱 답이 나오지 않아요. 이제 한국의 어떤 체제에 대한 CD라던가 칩 제가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북한에서 넘어온 탈북민들의 생생한 이런 생활들? 이런 것들은 옛날에는 긴가민가 이게 정말 사실일까요? 근데 지금은 그냥 다 믿잖아요. 한국에 온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가족들도 어떻게 한국에서 사는지 다 아니까 그러니까 저처럼 나 북한에 있을 때 나는 패션과 뷰티나 이런 것들을 너무 좋아했는데 그거를 지금 직업으로 한국에서 일을 하고 있잖아요. 제 친구들이 봤다라고 했을 때 미소가 한국 가서 진짜 이런 직업을 하고 있고 한국은 하고 싶으면 하는 나라구나 자유로운 생활들이 보여지는 게 더 두렵지 않을까요? 정말 오물풍선 북한스러운 것 같아요. 그거 보고 계속 오는 거예요. 자꾸 띵띵 이러면서 오잖아요. 근데 북한이 오물풍선을 자꾸 보냈대요. 뉴스를 봤는데 이상한 막 쓰레기 같은 것들이 막 오는데 도대체 얘네는 이거를 왜 보냈을까? 그래 북한 같았으면 참 보냈을 수도 있는 북한스러운 일이다. 보낼 게 그렇게 없어가지고 오물풍선을 보내나? 제가 있을 때는 핸드폰이라 이런 것들이 되게 활성화되지는 않았어가지고 그때는 잘 몰랐는데 한국에 와서 이제 북한에 유튜브가 등장했다는 걸 알았잖아요. 그들도 뭔가 시대의 변화의 흐름을 따라간다고 아마 만든 거잖아요. 북한 주민들한테 그냥 보여주기식 아닐까요? 아무래도 공개가 되겠죠. 공개가 되는데 북한 주민들이 체험을 할 수도 없는 그런 것들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저는 그 유튜브를 보는 외국인들이 좀 믿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유튜브, 북한의 그런 현실을.
개인적인 생각으로 지금 거의 다 받아들여서 살아가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무서워서 이렇게 다들 얘기를 못하고 따라 할 수도 없고 한국 문화에 대한 이런 언급조차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받아들여진다면은 그들의 어떤 이제 삶에 정말 많은 변화들이 일어날 것 같아요. 자유에 대한 갈망을 했던 것들, 본인이 하고 싶었던 것들, 그리고 일단은 무엇보다는 직업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근데 사실 이 질문은 저는 아직까지는 불가능하다고, 김정은 세대에 살고 있으면 북한에는 변화가 거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대신에 내적인 변화들은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아무리 철조망 두르고 있고 아무리 못 보게 하고 한다고 해도 MZ나 지금 세대 사람들은 몰래 계속 보고 있고 간접적으로 계속 접하면서 대리만족을 하면서 살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체제가 무너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밀수를 하는 언니들 집이나 이렇게 가면은 전화기를 써요. 그러면은 그 전화기가 일단은 다 탐지가 돼요. 곳곳에. 그러다 보니까 시간을 딱 정해두고 오픈을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뭐 오늘 오후 5시에 정각에 전화기를 오픈을 해야 전화를 받을 수 있고 5분 이상이 되니까 탐지가 바로 되니까 바로 단속하는 안전원들이 뜨거나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켰는데 전화 와야 되는데 안 와요. 그러면은 어떡하지? 지금 전화기 켰는데 지금 빨리 전화가 와야 되는데 안 오면은 그럼 바로 또 꺼버려야 되고, 그러고 또 장소를 막 옮겨야 돼요. 그 자리에서 다시 켜면은 또 감지될까봐. 그래서 장소를 옮겨가지고 지하에 살고 있는 그 언니들 집에 또 내려가가지고 또 전화를 해야 되고. 저는 중고 옷을 되게 중국에서 많이 밀수를 하면서 장사를 좀 했기 때문에 중고 옷이 들어와야 되는 시기가 있어요. 그 시간이 딱 있어요. 그럼 얘네가 마대라고 해가지고 큰 이제 마대짝에 막 50kg, 25kg짜리 마대에 옷들이 막 뭐 한국 옷, 뭐 중국 옷 많이 이렇게 묶어가지고 보내거든요. 가방도 막 들어오고. 그럼 그거를 받기 위해서 그 언니랑 같이 하는 언니가 있어요. 전화기를 켜놓고 오늘 몇 시에 들어와야 되는데 국경 경비대 카바 이제 선다고 하죠. 그러면은 카바랑 약속을 해가지고 보통 이제 새벽에 다 하니까 2시에 전화기 꼭 켜놔야 돼. 5분 안에 연락이 없으면 바로 끊고 장소 옮겨. 이런 식으로 카바를 서도 이게 탐지가 다 돼요. 지금은 더 심해졌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아예 그냥 산꼭대기를 올라간다거나 사람들이 없는, 그래서 만약에 잡히더라도 잡으러 올라오는 이동의 거리가 조금 길면 수습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보통 동네에서 그 장사하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전원들이 불의의 순간에 여기를 가야지 해서 다 잠복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동의 거리가 5분 내로 바로 이제 끊겨야 이제 바로 숨기고 숨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런 홍보를 좀 하고 싶어요. 예를 들면 북한으로 뭔가가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아까 오물풍선 얘기했잖아요. 저는 저의 모습을 담아서 저희 고향의 친구들한테 좀 보내고 싶어요. 니네도 제발 오면은 나한테로 와가지고 내가 패션이 뭔지, 우리 자본주의의 날라리에 대해서 마음껏 좀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어. 제가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